네, 교과서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154페이지 스스로 정리하기. 자, 한번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변하게 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불렀죠. 자, 이 정촉매의 경우에는요,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이었죠.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작용을 하고요. 부촉매, 이 부촉매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물질이었죠.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서 반응 속도를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뭐 고체 촉매를 이용을 하죠. 대부분 이제 특히 금속을 사용을 하는데 암모니아 대량 생산하는 데도 쓰이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촉매 변환기에도 쓰이죠. 자, 그리고 빛에너지를 받아서 촉매 작용을 하는 거를 우리가 광촉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반응을 촉진하는 생체 촉매. 자, 이거는 효소였죠. 효소.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촉매 사용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정촉매와 부촉매를 사용하였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각각 쓰시오. 자, 활성화 에너지가 지금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EA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EA 프라임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낮아졌거든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는데 그 경우가 바로 정촉매를 사용한 경우죠. 정촉매를 사용한 경우가 EA 프라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한 경우는 EA2 프라임이죠. 그래서 부촉매를 사용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해서 EA2 프라임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생체 내의 생명활동을 촉진하는 물질을 사용한다. 이거는 지금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촉매작용이에요. 그러니까 효소를 말한 거죠. 자, 그리고 빛에너지를 받아서 촉매작용을 하는 거. 요거는 광촉매죠. 광촉매. 자, 그리고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잡게 하는 금속 고체를 사용한다. 네, 요거는 이제 뭐 산업 현장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런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표면 촉매, 그러니까 금속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촉매 작용이었죠. 그래서 표면 촉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가나다의 각 방법과 관련 있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각각 고르시오. 자, 기억부터 보면요. 실내의 벽에 광촉매 물질을 뿌린대요. 이거는 그러면 나에 해당하는 게 이제 기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동차에 촉매 변환기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제거한다. 자, 이 촉매 변환기에 사용되는 금속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금속의 표면에서 촉매 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다에 해당하는 예시가 되겠네요. 다는 니은과 이제 짝지어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세제에 포함된 효소가 효소 단백질 성분의 찌든 때를 쉽게 제거한다. 자,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예시가 디귿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답을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교과서 156쪽입니다. 156쪽에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반응이죠.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반응에서 같은 농도의 과산화수소 수용액 20ml를 서로 다른 반응 조건에서 분해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자,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실험 1과 2는 첨가한 물질 없고 실험 3에서는 정촉매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야겠죠. 그리고 온도는 T1, T2, T1 이렇게 돼 있고 0초에서 20초 동안, 그러니까 총 시간은 20초가 지나는 동안에 지금 발생한 기체의 양이 N, 3N, 50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1번에서 봤더니 실험 1에서 0초에서 20초 사이에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T분의 델타 과산화수소의
몰농도 변화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식을 봤을 때 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이제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방식이 이제 단위 시간당 농도 변화량인데, 근데 이때 농도가 지금 반응물의 농도거든요. 그러니까 반응물인 경우에는요, 네, 이 반응물의 농도 변화량 같은 경우는 이게 감소한단 말이죠. 감소를 하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마이너스를 같이 붙여줘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의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로 표현되는 변화량으로 반응 속도를 표현한다면 그럼 앞에 마이너스를 꼭 붙여준다라는 거 저번에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 속도를 몰라 퍼세크 단위로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한번 구해볼까요? 먼저 델타 T. 자, 이 델타 T는 20초가 되겠죠. 20초. 그리고 델타 H2O2의 몰농도. 자,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값은 몰수이거든요. 단위가 몰인데 이거를 이제 몰농도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몰농도로 바꾸려면 자, 지금 과산화수소 수용액이 20ml거든요. 20ml에 해당하는 부피, 요게 이제 0.02L가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몰수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기체의 양이거든요. 근데 위에서 제시된 이 반응을 보게 되면 기체에 해당하는 물질은 O2예요. 그러니까 O2가 지금 얼만큼 발생했는지를 측정을 해서 이 데이터로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활용해야 되는 정보는 과산화수소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반응물이 얼만큼 반응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개수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O2가 N몰 생성되는 동안 사라진 H2O2는 2N몰이 되겠죠. H2O2는 2N몰이 될 거예요. 그래서 H2O2 2N몰. 요게 바로 이제 몰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약분되고 100 몰라가 되나요? 100N 몰라구나. 100N 몰라가 될 거고요. 자, 요 값을 그대로 이제 여기에다 이제 대입을 해줘야죠. 그래서 100N 몰라. 그래서 계산하면 5N 몰라 퍼 세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왜 표시하지 않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여기 마이너스 안 붙이냐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미 이 마이너스는 표현이 된 겁니다. 왜냐면 사실상 여기에서 우리가 과산화수소가 소모된 양을 지금 2N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2N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 이미 마이너스가 표현이 된 건데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소거가 될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생략하고 쓴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5N 몰라 퍼 세크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험 1, 2, 3의 활성화 에너지를 비교하래요. 그리고 그 까닭을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자, 지금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바로 촉매의 여부죠. 촉매가
이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뭐 그 외에 온도나 농도 이런 다른 변인들은요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얘네들은 오로지 촉매만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1하고 2는 촉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을 거예요. 실험 1과 실험 2는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똑같을 거고요. 실험 3의 경우에는 정촉매를 썼어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겠네요. 그래서 실험 1과 2보다는 작은 값을 갖겠죠. 실험 3의 활성화 에너지는 가장 작을 거고요. 그리고 실험 1과 2는 그거보다는 큰 상태에서 두 가지가 또 같은 크기를 가질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서 촉매의 작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반응에서 촉매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게 지금 표면 촉매의 예죠. 표면 촉매 금속. 자, 이때 촉매의 특징 한번 살펴보면 기억,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한다. 맞죠? 이 암모니아 합성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금속을 사용하는 이유가 반응 속도를 높여주기 위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하는 게 맞는 그런 설명이 되겠고요. 반응 엔탈피를 변하게 한다. 아니죠. 왜냐하면 촉매에 의해서 이 반응 엔탈피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촉매의 특징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7번으로 넘어가서 그림은 효소의 작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한다. 맞죠? 효소 이거는 촉매죠. 촉매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를요 항상 작게 하진 않아요. 이게 작게 하는 경우도 있고 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크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생체 촉매는요. 생체 촉매 효소는 이제 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한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냥 촉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항상 맞는 문장은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효소이기 때문에 네, 기억에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반응 후에 효소의 질량은 감소한다. 자, 반응 전과 후에 효소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반응에 관여는 하지만 반응물이나 생성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기억은 맞았고. 그 다음에 디귿 하나의 효소는 특정한 기질에만 작용한다. 맞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기질 특이성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